내가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구분하시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팔을 올려봐 달라고 해보세요. 타인이 팔을 올려주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 이러면 오십견. 올라간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리나온 병원 병원장 김민성입니다. 혹시 어깨가 뻣뻣하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지셨나요? 혹시 내가 오십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을 접고요. 팔을 바깥쪽으로 돌려봅니다. 이때 이 부위가 아프면 오십견이 아닐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십견은 동결견이라고도 하는데요. 의학적인 진단명은 유착성 견관절낭염입니다. 말 그대로 어깨가 얼어버린 것처럼 굳어져서 움직이기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형을 보시면 이 부위가 어깨 관절이고요.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여러 힘줄과 인대들이 모여서 주머니처럼 낭을 만드는데 이것이 어깨 관절낭입니다. 여기에 염증과 섬유화로 인해서 관절낭이 두꺼워지면서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는 병이 오십견입니다. 옷을 갈아입기가 힘들다, 뒷짐지는 게 어렵다, 밤이 되면 어깨가 더 아파진다, 옆으로 돌아눕기가 힘들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오십견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대개는 퇴행성 변화, 그리고 반복되는 어깨 주위 힘줄이나 점액낭의 염증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분비 질환인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같은 대사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고요. 회전근개 손상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후에 편마비가 생기거나 골절 등으로 인해 어깨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관절이 굳으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은 증상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팔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느냐, 수동적으로 움직이느냐를 파악하면 되는데요. 내가 팔을 직접 이렇게 들 수 있으면 능동적인 운동이고 남이 올려주면 수동적인 운동인데요. 내가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구분하시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팔을 올려봐 달라고 해보세요. 타인이 팔을 올려주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 이러면 오십견. 올라간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도 오랫동안 방치하면 남이 들어 올려줘도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오십견은 보통 염증기, 동결기, 회복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단계인 염증기에는 어깨에 통증과 강직이 일어나고 야간에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다른 부위까지 퍼집니다. 2단계인 동결기에는 어깨 통증은 감소되지만 관절의 움직임이 더욱 뻣뻣해지고 운동 범위가 제한되며 강직이 더욱 심해지는 단계입니다. 3단계인 회복기에는 통증과 강직이 점점 완화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논문에 의하면 동결견을 방치한 경우 10년이 지나도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되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낫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치료 없이 방치하면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고 회복 기간이 길어지며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십견의 치료 목적은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십견 치료에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오십견 환자분들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선 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절강 안에 연골 주사를 놓아서 관절강을 부드럽게 윤활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PDRN 주사를 이용한 증식 치료를 해서 회전근개 힘줄의 염증을 줄이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대개 주사 치료는 주 1회,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가 운동 교육을 통해서
집에서 굳어진 관절을 움직이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시킵니다. 물리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고요. 주사치료 후에도 관절 운동 제한이 지속이 된다면 치료적 운동을 포함한 도수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내시경을 이용한 관절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관절 운동이 자연 회복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재활 치료를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펜듈럼 운동입니다. 두 번째, 벽타기 운동이 있고요. 세 번째, 수건을 이용한 어깨 운동. 네 번째, 내회전 운동. 다섯 번째, 뇌회전 운동. 이렇게 5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가 끝나면 바로 원래 하던 운동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어깨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헬스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팔을 과도하게 돌리는 등의 동작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고 도수치료사들이 추천하는 재활 운동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깨를 차갑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깨 근육과 관절이 차가워지면 다시 경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옷을 입으시고요.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십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운동 잘 기억해 두셨나요?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어깨 통증이 있을 때 틈틈이 따라해 보세요. 만약 통증이 지속되거나 움직임이 계속 불편하시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허리나은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